그러니까 막 국내외적으로 그죠? 정말 혼란스럽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뭐 우리나라 자체도 날리고 거기에 트럼프 발 그죠? 이 관세부터 시작을 해서 무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전쟁과 관련된 부분 참 많은 것들이 휴일이어도 휴일이지 않은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을 찾은 미국 시장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과 또 트럼프와 젤렌스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전 협상과 또 거기에서 노딜로 끝난 정상회담 이야기 그지? 그리고 그 속에서 2월 수출과 관련된 부분 그 2월 수출에서 나타난 수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연관해서 한 세네 가지 파트로 통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뭐 시장이 급락을 했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뭐 우리 시장 3.5%, 뭐 종합주가 지수가 3.5% 급락을 하면 사실 종목들은 그 2배 정도 급락을 하는 게 기본이지. 그래서 뭐 대부분 4%에서 8%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흐름을 보여줬는데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현 선물 옵션 뭐 할 거 없이 줄기차게 내다 팔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동반해서 하락을 시킨 상황 그런 상황 흐름이 진행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애매하다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 2.25bp 인하했을 때만 해도 환율이 안정적이었어. 그죠?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 금요일 이틀 외인들이 전폭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그죠? 그러면서 뭐 옵션까지도 다 하방을 보면서 금요일 뭐 시장 지수를 급락시키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그죠? 그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참 이제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 아시아 증시나 미국 증시 그죠?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우리가 장 끝난 이후에 나름 다시 그 박스권 언저리로 회복을 하고 추세를 좀 회복한 부분이 안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심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께 12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견조하게 인류를 보내면서 상승하다가 장 2월 마지막 일 거래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연기금만의 매수만으로는 힘이 딸리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또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악재가 또 제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지 참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뉴스 지표들을 살펴봐도 사실 그렇게까지 이미 노출된 악재에서 더 크게 나타날 만한 악재는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뭐 금요일 날 폭탄을 맞았지. 자, 이제 폭탄 맞은 것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금요일 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조금만 설명을 더 하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PC 물가 지표가 나왔어요. 장 초반에. 그런데 PC 물가는 예상에 부합을 했어. 뭐그 지표와 뭐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굳이 제가 다시 올려드리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뭐 예상했었던 부분, 원래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만큼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상승과 하락을 갖고 갈 만한 재료 뉴스가 아니었고 그 전날 목요일 날 급락했었던 부분 때문에 뭐 강보합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 중반 부분에 미국의 GDP가 나왔어. GDP 추정치 1분기 GDP 추정치가 나왔는데 거기에 기존 2.3%에서 마이너스 1.5%로 뚝 떨어진 그런 데이터 요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까지 보이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지난주 2주 동안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대부분 하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그 속에서 트럼프가 뭐 멕시코, 캐나다 25% 추가 관세, 25% 관세 부과에 중국 10% 추가 관세. 그래서 중국의 20% 관세 부과를 내일부터 3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이 뉴스까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의 이 GDP, 국내 총생산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부분까지 작동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다가 그죠? 그 이후 이제 오후장 후반에 들어가면서 금요일 오후에 이제 낙폭과대화 그리고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일정 정도 진행된 흐름으로 반등을 보여준 상황이에요. 자 이제 좀 사실 미국 시장이 지난주 그 옵션 만기 그죠? 옵션 만기 이후부터 비실비실하다가 급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금요일에는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일정 정도 부과됐고 거기다가 이제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이
그죠? 뭐 이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관세 협정을 통해서 25%보다는 다소 관세 부과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는 그대로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러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협상의 여지를 좀 가지고 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반등 흐름을 보여줬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기업들, 대부분 섹터, 부동산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어. 자,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반등은 사실은 반등 자체는 테슬라 차트를 한번 딱 보게 되면 테슬라가 여기서 반등을 했다. 그죠? 하단 라인에서 반등을 했는데 그죠? 뭐 원칙 급락을 했잖아. 그죠? 500불 근처까지 갔다가 300불을 깨뜨렸으니. 그죠? 트럼프 당선되면서 상승했었던 부분. 그죠? 요 출발점에서 상승했던 걸 다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추세 부분까지 하락을 하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등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럼프가 이 테슬라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려면 그지? 1, 4분기 실적 라인까지가 나온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돌지 않을까. 왜냐하면 6월부터 로보택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하락을 지속하고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죠? 반등 흐름을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엔비디아가 8% 급락을 하면서 요 쌍바닥권 만드는 흐름까지 내왔기 때문에 그죠? 엔비디아 쪽 라인이 여기서 얘도 뭐 우여곡절을 보여도 뭐 반등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메타가 반등이 미약했지만 그래도 뭡니까?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지. 그런데 모습 자체적으로는 일봉상 흐름은 전부 다 별 볼 일 없다. 그죠?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 중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 흐름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조정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 시장이 아직 상승 흐름을 크게 못한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이야기했었던 게 미국의 이 펀드 매니저들. 요게 이제 뭡니까? 이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액티브 인베스트먼트 매니저 익스포저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전미 미국의 이 적극적인 투자가 협회 부분에 있어서의 이 주식의 비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90에서 100, 100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주식을 비중을 더 많이 갖는 부분인데 이게 80 이상이면 과열권이란 말이야. 그죠? 지금 이제 과열권에서 계속 놀고 있는 중이다고. 그죠? 지금 상단이 94.5인데 91.5 정도니까 미국 주식형 펀드 내 주식 비중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현금성 비중이 적은 그런 상황 부분. 거기에 이제 이 녹색 미국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내려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 비중 축소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죠? 거기에서 미국 시장이 뭡니까? 목요일 날 4월 달에 그죠? 4월 달에 부과하기로 했었던 이 중국, 그죠? 중국은 아니지. 멕시코와 캐나다이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부분. 멕시코와 캐나다는 3월 4일이고 대부분은 이제 4월 2일 날 부과하기로 했던 뭐 보편적 관세든 상호 관세든 뭐 품목별 관세든 그쪽에 4월 2일로 집중돼 있었던 부분을 하루 만에 뒤집으면서 중국의 10%의 추가 관세. 그래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거기에 이제 그 뉴스가 목요일 날 나오면서 지금 그 이전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 관세 부과하고 또 캐나다 멕시코 3월 4일 날 시작하고 했는데 중국을 2월 4일부터 10% 부과했는데 또 추가 10%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까지 충격을 갖고 오게 된 거지. 사실 이 산업이나 수요 측면에서 대의존도가 높은 미 경제 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고율 관세를 지속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자, 이제 여기에서 미국의 업종별 중간재 해외 의존도를 보게 되면 요 갈색이 중국의 의존도야. 그죠? 중국의 의존도. 이쪽 부분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섹터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의 이 중간재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그죠? 거기에 10% 플러스 10%, 20%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미국의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전체적인 물가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이 경기에 대한 부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해서 그 전에 이야기를 이미 했었던 미국 시장의 이런 악재 요인들까지 그죠? 중국의 딥시크 이후 이 하락하고 있는 흐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전개된 거라고. 그죠? 그런데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아까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7개 종목 부분에 있어서의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1, 4분기까지는 기대치가 약한 거야. 그죠? 그런데 이 기대치가 더 내려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세게 하기보다 그죠? 박스권 내에서 그죠? 횡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튼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죠? 자, 이제 미국 시장의 모습,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을 염두에 뒀을 때, 이제 당초 제가 예상한 건 이제 요 반등이 세지 못하면 여지 없어요. 주시장은 하락하고 나서, 그죠?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반등이 미약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게 주식의 기술적 흐름이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세게 하락할지를 몰랐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반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세게 하락하기보다는 이 저점 라인과 요 추세 라인이라고 하는 정도, 요 정도 범위 내에까지 약세를 보이면 우리 시장이 그래도 연기금 매수세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고 39일 동안 연기금이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금리,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이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세게 줄 거라고 보지 않았는데, 그죠? 이 하락이 세게 나타나니까 우리 시장이 그동안 지켜왔었던 추세, 그죠? 미국 시장이 어떤 면에서 이거지. 이전 3일 동안 하락하선 부분을 잘 지켜줬는데, 그죠? 잘 지켜서 양봉 내면서 잘 지켜줬는데, 요 반등한 날 음봉, 그리고 한 방에, 그죠? 잘 지켜주던 거를 그냥 한 방에 쓰러뜨려 버렸어. 참 주식하기 열나 힘들게 만드는 모습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날도 요렇게 반등이 적은 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음봉이 날 거다. 당연히 미국 시장이 소폭 반등을 하게 되면 그래도 강하다고 시작을 하겠지만 음봉이 날 건 뻔한 상황이었어. 여기까지는 잘 지켜주는 거다고. 근데 이제 이 목요일 날 너무 심하게 약세를 보이니까 전방위적으로 뭡니까? 외인과 그리고 기관까지. 그죠? 연기금은 그래도 장 후반에 뭡니까? 그래도 코스피는 매수로 전환돼서 끝났잖아. 그 일별로 보게 되면 연기금의 이 주식 코스피 쪽 라인은 계속 이어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연기금 자체가 세게 때리는 건 아니라고. 지금 연기금 수급으로 계속 들어왔는데, 그죠? 원체 외인들 매도가 세게 때리니 이 59억 가지고 어떻게 버팁니까? 그죠? 매도 안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거기에 프로그램 매도 금융투자 외인들이 합작을 해서 두드려 패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으니 수급으로 세게 민 거지. 자, 그러면 이 수급으로 밀었었던 가장 큰 부분의 악재 요인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실제 나타난 부분은 뭡니까? 중국에 대한, 그죠? 실제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과는 이전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중국에 대한 10% 관세가 앞당겨진 것 뿐이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세게, 그죠? 저는 지금도 한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 상대적으로 세게 올라온 부분이 수급적이었기 때문에, 그죠? 내려온 것도 외인들이 세게 때리면 어쩔 수 없다라는 수급적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까지 종가상 저점을 만들면서 저 3.5% 급락을 만들 만큼 새로운 악재가 터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그거를, 그죠? 우리가 환율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 그죠? 딱 하나 걸리는 건 환율이었단 말이지. 왜냐면 뭡니까? 환율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 그런데 달러도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야. 그죠? 내려오고 있는 중. 11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07 다시 돌아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109, 110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뭡니까? 어디 갔어? 여기 원달러 환율은 뭐예요? 다시 1460원을 돌파하고 금요일 날, 그죠? 거기까지 세게 돌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가 109까지를 다시 돌파해야 뭡니까? 얘가 다시 1490원 고점을 가는 거지. 그죠? 109를 가기가 어려운데, 달러 인덱스가 109를 돌파하기 쉽지 않고, 그죠? 제가 이제 그 트럼프 당선 취임하면서부터 뭡니까? 달러 인덱스든 미국채 10년물 금리든 서서히 내려올 것이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달러 인덱스인데 우리 원화가, 그죠? 이렇게 1490원, 1500원으로 돌파할 그 흐름은 전쟁밖에 없어, 사실. 그죠? 아니면 뭡니까? 경제가 폭망하는 수준의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든지. 하나 이제 또 예외적인 건 있지. 뭐냐? 이제 엔화. 그죠? 엔화가, 그죠? 우리가 이제 그 8월 5일, 작년 8월 5일 날, 그죠? 이렇게 엔화가 급락하면서 난리 쳤었던, 그죠? 이때가 뭡니까? 8월 5일이었잖아. 그죠?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확 내려가서, 그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대비,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외인들은 금요일 날 저렇게 매도를 세게 때렸을까? 도대체, 그죠?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어느새 지금 4.26이야.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트럼프 당선돼서 취임하고, 그죠? 이러면서 그 4.8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었던 그때에 비하면 달러도 내려오고, 그죠?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내려오고, 이러면서 그렇게 원화에 있어서 부정적인지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만한 흐름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달러 대비 지금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딱 하나야. 그죠? 뭐 이거였지. 그지? 이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한 부분. 근데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이 성장률, 한국의 성장률을 1.6으로 잡으면서 그죠? 뭔가 대한민국에 뭔가 문제가 큰 게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불신을 준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저 기본적으로 뭐 다들 우리나라 뭐 이 상황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많이 놓여져 있는 이 탄핵 정부, 그죠? 계엄 이후의 흐름 때문에 내수가 안 좋고 이런 상황이어도, 그죠? 이 올해 성장률을 1.6%까지 낮춘, 그죠? 한국은행이 3개월 새 0.4%, 그죠? 1년 새 0.8%까지 낮추는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계부채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안 좋은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외국인들이 본 것은 아닌지, 그죠? 그런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 그죠? 거기다가 1월 달에 우리 수출이 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0%까지 보여줬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하게 거기다가 오늘 뭐 쉬는 시장, 그래서 연휴 뭐 이런 걸 앞두고 세게 민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죠? 자, 그러면 결국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죠? 우리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괜찮느냐, 2월 수출이. 그리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의 큰 시장, 그게 EU, 중국, 뭐 미국, 이 3개 이 번역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 그게 괜찮으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경기 지표가, 우리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하고 수출 흐름이 연동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지표 부진이 나오고 소비도 감소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수출이 계속 감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 1월 달에도 안 좋았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이 복합적인 부분이 이 환율과 함께 진행된 그 이유를 제외하고는 금요일 날, 그죠? 그렇게 세게 하락을 한다는 건 미국이 추가적으로 급락을 해야 되는 요인, 그죠? 그게 미국이 행여나 여기서, 그죠? 버블이 다 버블이네 하고 더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다면 우리 시장도 더 내려가는 게 맞지. 암만 뭐 연기금이 수급을 준다 해도, 그죠? 그런 상황이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부분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뭡니까? 요것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제가 일관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왜 그러냐면 발표되는 지표 라인 부분이 안 좋은 건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 뭐 일론 머스크가 뭡니까? 요 네 가지 요인들 분명히 이 네 가지 요인은 미국 시장을 바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그죠? 일단 비쌌고 그리고 통화도 이 금리 인하를 멈췄고, 그리고 AI 관련 카펙스 투자 이 부분이 피크아웃의 논란에 쌓여 있고, 그죠? 그리고 가장 큰 관세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이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바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중순까지는, 그죠? 미국 시장이 또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의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바로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급락할 것이냐라고는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왜? 미국의 주식경편도 비중이 높고 이래서 다소 조정을 보이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죠? 그리고 중국의 디시고 출현 이후 AI 산업 패권이 흔들거리고, 그리고 이 저비용 고효율 중국 딥시크 이 AI 기업들 때문에 지금 미국 기업들이 순이익 증가율이 다소 1, 4분기에 안 좋은 부분, 이것 가지고 조정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AI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1, 4분기 이후에는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 왜? AI 투자가 여기서 멈추진 않는단 말이에요. 응? AI 투자가 여기서 AI 산업이 금방 죽을 산업은 아닌 거지. 지금 개화해서 가는 산업인데. 근데 2023년, 2024년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2025년 상반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정체, 그죠? 쉬어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단계지. 여기서 엔비디아가 박살나서 꼬꾸라지고 적자나고 이런 쪽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건강한 조정 흐름에 나타난 부분이단 말이지. 다만, 그죠? 거기에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 지표가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그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들 구조조정 하면서 실업률 늘어나고, 그죠? 그러면서 방위비 8% 삭감이니 해서, 그죠?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바로 좋다라고 하는 신호를 미국 시장에서 과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켜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지. 그죠? 여기서 뭡니까? 미국 시장에 이 경기를 확 죽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주식시장이
고점 치고 나서 계속 하락을 하면서 내려가게 되면 뭐가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의 이 받침을 역할을 해줄 수가 있냐? 금리 인하입니다. 다시. 저 보험성 금리 인하가 멈추고 3개월 지난 이후에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은 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느냐? 그제? 이런 경기가 불안한데 관세를 부과하니까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이 관세 부과를 통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게 같이 겹쳐지니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는 거고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반등을 세게 했다고 해서 오늘 반등을 세게 할지, 그죠? 오늘 다소 약세를 보일지는 오늘 시장이 끝나봐야 되지만 바로 뭡니까? 급반등하기서 올라가는 미국 시장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는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박스권 흐름이 저는 좀 더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히 단기적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의 경기 지표나 앞으로 나올 지표도 그렇게 썩 좋게 나올 부분은 크지 않다. 다만 그런 부분이 과도한 경기 불안 그리고 그 경기를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트럼프가 계속 갖고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아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중국에 대한 관세는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죠? 여타 국가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협박용일 가능성이 더 높지. 이제 아직 실제로 뭡니까? 일본이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만약에 트럼프 속내 흐름 부분이 정말 우방국도 이런 것도 상관없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그런 흐름. 그게 이제 회담에서는 3월 1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1일 날 이 노딜로 끝난 트럼프 젤렌스키의 이 정상회담에서 보면, 그죠? 우방도 없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서로 쌍욕만 안 했지 난리 부스가 진행됐잖아. 그죠? 3차 세계대전을 담보로 해서 너 개기냐? 이거 젤렌스키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반면에 젤렌스키는 뭡니까? 안보 지원도 없고 거기에 뭡니까? 나토 가입이나 우리나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그런 안보 지원도 안 해주고 종전하고 광물 협정에 동의하라. 이런 거 보면 정말 얼마나 냉정합니까? 국제사회가. 그죠? 그렇게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해주고 유럽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이 러시아하고 맞서서 싸우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인구도 엄청 죽었고, 그죠? 국민들이 죽었고 영토도 빼앗겼고, 그런 가운데에서 광물도 내놔야 되고, 그런데 안보 협약도 못 받고. 이렇게 보면 이거 미국이 서방국가 동맹국이야? 동맹국은 아니지. 그죠? 나토 가입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죠? 만약에 왜 이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체결하면 곧바로 뭡니까? 이 자동 개입이 되잖아. 그죠? 그걸 트럼프가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응? 그 나토 가입도 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건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 때문이겠지. 미국이 러시아에서 또 얻을 것을 더 얻기 위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종전협상하면서 나토 가입 시켜주지. 유럽 애들도 반대 안 하는데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줘도 되잖아. 그런데 안 하잖아. 그죠? 그렇게 안 좋은 쪽을, 이 협상을 보면서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뭡니까?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 지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또 일본처럼 이런 서방 동맹국가도 이렇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처럼 대우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해외 쪽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트럼프가 예전 같았으면 트럼프 집권 일기 때는, 그죠? 우리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부재인데 그러면 이렇게 저로이기에 밀어붙이면 더 압박을 받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왜 지금 안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여튼 그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이 중국의 플러스 10%더 추가, 그러니까 20% 부과하겠다는 내용과, 그죠? 또 이거는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죠? 여튼 이런 요인들이 외국인들의 시각에는 안 좋게 보여진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장이 더 큰 영향을 금요일 날 보인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으로 보면, 그죠?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분명한 거예요. 그죠? 전체 시장의 움직임으로. 그러면 그거를 되돌려서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그죠? 미국 시장이 1.8% 금요일 날 반등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단순하게 반등하기보다는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에 대해서, 그죠? 그 노이즈를 희석시킬 수 있는 뭔가들이 나와줘야지. 그 뭔가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니까 수출이 잘 되고 복원을 한다든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이 수출 이 트럼프하고의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어떤 모습이 진행되는 건지는 이후에 봐야 되는데, 이 트럼프가 중국처럼 그렇게 대우할 것이다.
그렇게 대우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왜? 그거는 익히 알고 있듯이, 그리고 또 뭐 카페에도 미국 시장에서 나온 관련 뉴스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그죠? 중국의 공급망 이거를 차단할 때, 하다못해 여러분들 고려아연도 아시죠? 고려아연도 반도체나 방산 이쪽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부분을 생산해내는 기업 아니에요. 그죠? 그 기업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한다고. 거기에 지금 고려아연이 분쟁이 있었을 때 그 분쟁하는 그 사모펀드가 중국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고려아연을 인수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와서 그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죠? 고려아연이 수출하는 부분이, 제가 갑자기 그 품목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될 부분을 고려아연 쪽에서 대체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에서, 그죠? 무역 싸움에서 만약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게 반도체, 비롯해서 이런 중간재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없다면 미국하고 중국에서 힘겨루기 위해서 미국이 이길 수가 없죠. 그죠? 미국이 중국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미국이 우방국가라고 하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유럽 이런 부분들에서 그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일정 정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처럼 그렇게 압박하고 하는,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압박하는 식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봐.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기술, 거기에서는 압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수급이 깡패라고 금요일은 외국인 놈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한 건 시장 전반의 부담이었다. 그죠? 그런 상황인데, 그죠? 그거는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환경 속에서의 우리 시장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고. 자, 그러면 2월 수출은 어땠느냐? 그러면 차근차근 봐야죠, 그죠? 2월 전체적으로 수출을 보니까, 그죠? 지금 1월 수출은 요걸 감안을 해야 돼. 1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나흘이 감소를 했어. 24일에서 20일. 그러니까 작년 대비 말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 왜냐? 2월 달에 있었던 설날이 1월에 있으면서 1월에 4일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2월에 있던 설이 1월로 가는 과정에서 이번 2월은 1.5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가 더 꼈고 주중 하루가 더 껴서, 그죠? 여튼 1월 달에는 10.2%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나흘 감소, 조업일수 나흘 감소에 영향이 컸던 거지. 반면에 지금 2월 수출은 1.0%,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는데 조업일수가 1.5일 증가한 거에 비하면 좋은 건 아니지. 그죠? 거의 전년 동기 똔똔했다라는 흐름인 거지. 1.5일 증가를 안 했다면. 그죠? 그래서 일평균 수출은 5.9% 감소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2월달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이 좋은 건 아니다고. 그죠? 왜? 반도체가 2024년 지탱을 해줬었는데, 반도체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를 했어. 이게 포지션이 가장 크잖아, 반도체 쪽이. 반도체 자동차 이쪽이. 그죠? 그런데 반도체 수출량이 감소했다기보다 단가가 내려오면서 감소한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하지만 하향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거고.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5.8%. 반면에 이제 무선통신기기, 거기에 이제 자동차. 그죠? 자동차가 오랜만에 플러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반 기계나 선박, 석유 제품, 석유화학, 가전, 섬유, 철강, 2차 전지는 다 뭡니까? 감소지, 그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가 증가를 했고, 그죠? 자, 거기에서 딱 봤더니 미국은 1%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한 반면에 중국은 1.4% 정도 감소를 했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출 비중이 비슷하니까 거의 똔똔이고, 그죠? 아세안 지역과 인도, 중동 이쪽이 전년 대비 증가폭이 컸다. 아세안이나 인도, 중동 쪽으로 조금 이 흐름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쪽에 중국이 이제 양해가 개막하잖아, 그죠? 요것도 이제 한번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지. 중국의 이제 정협 전인대 해서 중국 최대 정치 행사가 3월 4일, 3월 5일 이제 전인대는 3월 5일 날 개막을 하는데, 이 부양책 기대감으로 중국 주식 사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항상 이제 3월 양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경제 성장률 목표치라든지, 그죠? 재정 적자 비율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 가운데에서 2025년은 사실 2022년부터 그죠? 5% 경제 성장률 그 정도를 지금 계속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올해 2025년도도 경제 성장률을 5% 정도 거기에 이제 목표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재정 적자 비율 그죠? 재정 적자 비율은 이제 돈을 좀 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제 작년보다는 뭐 1%더 늘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중국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돈이 풀려서 내수를 진작하고 자기네들이 향후 먹거리라고 하는 쪽 라인 부분에 돈을 투자하고 또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은 조금 안 좋은 거에서 나아질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뭐 홍콩이 그렇게 올라온 거, 뭐 딥시크 영향도 있지만, 그죠? 하여튼 이제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 양의 기대감으로 중국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아. 오히려 그런 부양차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이 양의 이후에 오히려 세론 그러니까 원래 그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다가 그 이제 뭐 부양책이 나온 이후 흐름에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 그게 전개가 돼야 저는 미국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을 갖는다라고 보는 쪽인데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출이 다소 부족하게 되면 그 부분은 내수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중국의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년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라는 쪽이고 자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기사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부분을 올려놨는데 그죠? 뭐 이 5% 뭐 이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고 그죠? 뭐 거기에 트럼프 이 회담 이후에 젤렌스키가 뭐 유럽에서 뭐 또 다시 이 젤렌스키가 뭐 머리 조아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뭐 둘이 무시하고 근데 좀 그거 한 거지 그지? 뭐 여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옷 입은 거 가지고 양복 안 입었다고 뭐라 그러는 트럼프나 그죠? 정상회담인데 그지? 그 막일하다가는 옷 복장하고 가는 거나 그지? 뭐 그 두 개 다 어느 쪽 라인 뭐 다 칭찬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정상회담인데 항상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거 있죠. 격식, 형식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죠? 여하튼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이 사진 진짜 잘 찍었네, 그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읊조리고 있는 부분이 나타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종전 협상이 종전은 될 수밖에 없어. 뭐 돈이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죠? 거기에 이제 중국 제조업이 2월달에 PMI가 50.2로 조금 확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 그게 이제 지난 후반기부터 조금 뭐 이 부양에 대한 흐름 부분을 갖고 오고 있는 중인 거지. 1월보다 나아졌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놓여졌는데 또 하나는 저렇게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는 뭡니까? 실질적인 그 부양책이 크지 않을 우려도 있다는 거. 그죠? 그 부분에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이제 종목 부분점,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목재에도 25% 관세를 부과한대. 뭐, 그건데 이제 뭐 우리 쪽은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건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섹터하고는, 그죠? 지금 한미 산업부 장관 첫 만남했는데, 군함의 탱커, 세빙선, 협력, 뭐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필요로 한 나라하고, 필요가 없는 쪽하고는 협상이 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최강미 핵항모가 칼빈스노가 부산에 왔고 요거는 이제 뭐 나름 이유가 있겠지. 자 트럼프 ES 정책 뒷걸음 뭐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한 거고 지금 그게 뭐 이런 친환경 쪽 관련 기업들의 뭐 매력을 떨어뜨리는 게 계속 이런 그 ESG 투자가 뒷걸음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건 뭐 계속 트럼프 당선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자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 역시 세계 최초로 탈원전 선언한 나라도 유턴하고 있다. 원전 재개. 이거는 시대 흐름이야, 지금. 저 ESG, 탈 ESG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으로는 원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것도 뭐 원전 쪽에는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변압기 쪽. 변압기 쪽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 특히 초고압 변압기 쪽 라인 부분이. 그죠? 요걸 이제 요 데이터를 이렇게 넣은 건데, 이거는 2021년부터 쭉 나온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2025년 뭡니까? 2025년 1월, 작년 12월이 가장 높았는데 119648 그죠? 작년 12월 가장 높은 데보다도 더 높은 그죠? 11881 이게 뭐예요? 변압기 수출 이쪽도 양호해. 그런데 변압기도 4, 5%씩 금요일날 다 박살났잖아. 그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수출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1%밖에 2월 수출이 1%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화장품이 전년 동기 대비 23% 그죠? 그리고 변압기가 전년 동기 대비 뭐야? 28%인가? 뭐 한 30% 정도 그죠? 28% 30% 요 내외까지 수출이 증가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죠? 캐나다,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쿠웨이트 이 다양한 국가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HD 현대인력이 1등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HD 현대인력이 1등인 건 영업이익률이 좋았었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그 영업이익률을 따라가고 있는 게 LX인력과 효성중공업이라고.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는 HD 현대인력도 좋지만 그죠?
수출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개선 흐름의 수준으로 봤을 땐 LX 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 더 낫다는 거지. 왜? 우리가 일정 정도의 마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마진을 더 높이는 건 어렵잖아. 그런데 HD 현대일렉의 마진이 높은 상황이고 LX 일렉과 효성중공업의 마진은 뭐예요? 이 HD 현대일렉보다 현저히 낮다가 지금 HD 현대일렉을 쫓아가는 수준, 그 흐름까지 진행되는 상황.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뭐예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뿐만 미국 시장의 이 변압기 리드 타임도 2, 3년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뭐예요? 데이터 센터 건설이 피크아웃이니 많이 해도 아직 건설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지도 않은 변압기, 그죠? 그쪽 라인 부분이 숱해요. 숱해. 그지?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변압기 쪽 데이터는 너무 잘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다시 정리해서 들어가게 되면, 미국 시장에,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끝나는 것까지도 봐야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기술적으로 보면 참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내버렸어. 그죠? 이렇게 지금 코스닥이나 우리 시장,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꼭 뭡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게 터져서 급락하는 것처럼, 양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확 개파락시켜가지고 이 박스권을 이 코스닥보다는 뭐 코스피하고 비슷하니까 코스피 쪽으로 보면 그죠? 요거를 이렇게 지켜냈었던 이 부분의 고점 라인을 한 방에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박스 이탈하면 박스만큼 떨어진다는 걸 딱 보여준 거야. 이게 기술적인 흐름이에요. 여기서 요 박스, 이게 박스였는데, 그죠? 그 박스를 깨버리니까 그냥 박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거지. 뭡니까? 박스에서 깨지면 박스까지 내려간다는 건 저는 알긴 아는데, 그죠? 근데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느냐를 못 찾은 거야, 솔직히. 그리고 요 위치가 120일 이평선 위치가 그죠? 여기 올라오고 있는 요 라인에 요거 좀 시초 라인 사실은 이게 이렇게 이걸 깨지 않아야 이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그죠? 이렇게 상승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뭐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센 시장인데 이 봉 하나 딱 하루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전체 시장의 지수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들어 놓은 건 분명해. 그죠? 이거를 다시 복원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내려가려는 환경이냐라고 보면 환율이나 그리고 수출 그리고 또 경제 제반 여건, 미국 시장이 달러, 미국 채금리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땐 이렇게 세게 내려갈 만한 요인은 미국이 우리에게 중국만큼 그죠? 중국처럼 관세를 세게 부과하는 그런 실질적인 흐름이 아니라면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밖에 없는데 그죠? 여기서 내답하는 건 아니지. 그죠? 네, 다음 주, 그죠? 이번 주 부분에서, 뭐, 우리 시장,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그죠? 뭐, 제조업 지수도 조금 내려올 거야. 그제? 뭐,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수출이, 그제? 아까 1% 상승했다고 그랬는데, 1%, 원래는 예상은 4% 정도였으니까, 그제? 조금 기대에 못 미친 거야, 수출이. 자, 거기에 이제 화요일 날 내일부터 이제 대체 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가 개장을 해서 8시부터 매매가 되는데 한 10개 종목이지 그죠? 10개 종목 정도로 뭐 그 숫자가 미미해서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수요일 날 뭐 인터 배터리 관련해서 뭐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나올 거고 그죠? 거기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수요일 날 그죠? 목요일 날 뭐 22 통화정책 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발표가 되는데 잘 보면 그죠?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은 뭐 오늘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금요일 날 있을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2월 실업률. 그런데 뭐 지금껏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제조업 지표나 서비스업 지표나 크게 기대할 부분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 2월 이 실업률도 뭐 4.0% 예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뭐 4.1% 정도 나와도 큰 무리가 아니야. 지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그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도 절대적으로 지금 예상이 15만 6천 명 정도인데 그제? 10만 명 이상에서는 크게 무리가 경기 후퇴라고 할 만큼의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고 보면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미국 시장이 뭐 세게 내려가고 이럴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뭡니까? 뭐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 이제 뭐 코스트코나 이런 그 소비 관련주들 이런 실적 발표일 때 어떤 영향을 갖느냐 하는 정도가 관심거리인데 우리 시장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타겟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다소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기 이제 시간대별로 나타난 부분인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 다만 이제 경제 지표 쪽에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파월 연준 의장이 7일 날 연설을 하는데 오히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하는 부분 이 부분이 뭐 새로운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느냐.
그죠? 그 정도가 조금 영향권 미치는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뭐 이 주초 반등 이후에 주 중반에 그냥 그 미국 시장 고용 발표 앞두고 의례적으로 또 조정을 염두에 두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거리, 뭐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